네, 금요일인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꿀꿀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만 미증시 하락 영향도 있고요. 국가별 개별 이슈에 따라 파란등을 켜는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가 로봇주들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상해 종합지수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올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2% 하락하면서 4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의 불확성과 엔화 강세로 일본 증시는 오늘도 눌리는 분위기인데요. 또 도쿄 증시의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인 38,0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대형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니케이 지수는 현재 0.06%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이 시각 현재 37,7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관세 합의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오늘장에서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까지 견조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떤 테마가 잘 간다기보다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지수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수급까지 탄탄하지 못하면서 상승폭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21,800포인트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인도 간 관세 협상은 되는 듯 또 제자리 걸음인 듯 싶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인도가 미국산 제품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히자 인도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 측의 발언이 안 나온 만큼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애플의 하청 생산업체인 폭스콘이 인도 정부로부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공장은 4억 달러 규모로 2027년부터 가동될 거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리진 않습니다. 오늘 수급 역시도 불안한 만큼 파란불을 켜는 베트남 증시인데요. 특히 지난 4거래일간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1,300포인트 회복에 성공한 VN 지수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심리적 지지선 1,3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4%가량 하락하면서 1,30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2차 협의 진행하는 중인데 중화권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5월 16일 중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종목별로 뚜렷한 차별화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거래량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테마 순환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핵, 융합, 화학, 방산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혁신 의약품 섹터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금융주는 일방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단기 유동성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고점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는 최근 이틀 연속 하락했으나 전반적인 조정폭은 제한적이었으며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국면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알리바바가 실적 부진 영향으로 하락한 반면 네티즌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1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금융주와 내수 경기 민감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미 홍콩 증시는 단기적으로 테마 순환 및 종목별 차별화 속에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과 기업 실적에 기반한 리레이팅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 줄줄이 실적 발표 중인데 기대만큼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중국 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텐센트는 매출 1,800억 위안, 조정순이익 613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비 13%, 11%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AI 기술의 광고 정밀도 향상과 게임 참여도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디즈는 매출이 2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는 게임 부문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작 마블 라이벌즈의 흥행 덕분에 주가도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는 전체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알리클라우드는 18% 성장했고 AI 관련 매출은 7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 CEO는 AI를 역사적 기회로 보고 기술 기반의 제2의 성장 곡선을 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바이두, 레노버, 샤오미 등의 실적도 AI 관련 투자 흐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점차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성장률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됐다라고 하는데도 홍콩 항생테크 쪽은 회복세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항생테크를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미중 협상 이후에도 홍콩 기술주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항생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본토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 약 5,6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4월 말부터는 흐름이 주춤했고 최근 2주간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순매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요인에 가깝습니다. 특히 5월 초 중국 당국이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벤치마크와의 계리율을 주중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여파로 CSI 300을 추종하던 펀드들이 홍콩 기술주 비중을 조정하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홍콩 달러 약세도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항생테크 지수의 변동성 확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 수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5월 잔여 기간 중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지만 개별 종목 중심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